자, 이제 한국사 6강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통일신라가 어떤 식으로 좀 많이 몰락해가고 또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서 고려가 재통일하게 되는 과정까지, 후삼국 시대부터 고려까지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길게 얘기할 거 있나요? 바로 수업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하하. 네. 자, 통일신라의 몰락과 고려의 건국 과정을 빠르게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통일신라의 몰락은 8세기 후반 시작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왕권이 신문왕 때 만들어졌던 전제왕권이 전체적으로 이제는 약화되기 시작했다. 전제왕권이 약화된다는 것은 결국 진골귀족들의 힘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겠고, 따라서 진골귀족 세력을 대변하고 있는 상대등, 화백회의의 의장이죠. 화백회의의 대표였던 상대등의 권한은 다시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골귀족끼리 치열한 왕권 다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때 기록에 따르게 되면 무려 140여 년 동안 20명 이상의 왕이 좀 교체가 되고 있다라는, 멀쩡하게 교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놈이 왕 됐다가 죽임당하고, 이놈이 왕 됐다가 죽임당하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씹고 밀고 떠들고 박살내고 라는 상황이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노급이 부활되고 있죠. 노급이라는 거 기억나지? 관료전과 노급 차이가 있습니다. 뭐 어떤 거를 주고 어떤 거를 덜 준다라는 차이는 있지만은 쉽게 진골귀족의 경제적 기반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게 노급이 되겠고, 자, 그리고 육두품 같은 경우가 전제왕권이 강화될 때는 전제왕권의 조언자 또는 보조자 역할을 하고 있었잖니. 근데 진골귀족의 힘이 강화되다 보니까 육두품의 역할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육두품의 역할이 떨어지니까 이 육두품들 같은 경우가 이제는 좀 신라를 반대하는, 반신라적인 세력으로 거듭나면서, 그러니까 신라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이게 중앙에서 서로 치고받고 막 싸움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전국에 있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무너지게 되겠죠. 중앙에서 지방에 대한 행정력이 무너지고 통제력이 없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그 지방에 힘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좀 콧방귀 좀 끼는 형님들 있죠. 그 지방에 이제 토호라고도 부르게 되는데, 콧방귀 좀 끼는 그 힘 있는 형님들 같은 경우가 자신들의 지역을 독자적으로 장악을 하게 됩니다. 즉 지방 세력이 강화되고, 왜 중앙에서 견제가 안 되니까, 통제가. 이렇게 성장한 지방 세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호족이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전국의 호족들이, 힘 있는 놈들이 호족으로 자기 지역에 대한 독자적인 통제권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수많은 호족 중에 대표적인 친구가 조금 이따 보게 될 궁예라든지, 그리고 견훤, 이러한 호족 집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풍수지리설도 유행하게 되는데요. 풍수지리설이라는 건 땅에도 좋은 땅과 나쁜 땅이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때 좋은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게 되면은 막 그냥 막 잘 살아. 막 돈도 많이 벌리고 건강도 좋고 관직도 살고 막 난리가 아닌데, 반대로 굉장히 안 좋은 땅에 살게 되면은 죽어 아주 그냥 이렇게 갑자기 없던 감기 기침도 하게 되고요. 너무너무 힘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왕이면 좋은 땅에 살아야 된다라는 게 풍수지리설. 요거를 나라에다가 적용을 하게 되면, 좋은 땅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잘 되게 되는 거고, 나쁜 땅에다가 수도를 정하게 되면은 그 나라는 무너지는 겁니다. 이게 호족들한테 쏙 와닿게 됩니다. 왜냐하면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신라를 공격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잖아. 신라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러니까 신라 경주가 터도 나쁘고 비리비리하기 때문에 신라는 이제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반대로 내가 있는 지역은 땅의 기운이 넘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새로운 지역의 왕이 될 것이다. 왕이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논리로 풍수지리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바로 통일신라 시대 하대 통일신라의 몰락이 되겠고, 결국 요런 호족들의 성장에 의하여 신라는 망하게 됩니다. 자, 신라가 망한과 동시에 이제 후삼국 시대 그리고 고려라는 나라가 다시 재통일하게 되는데, 그 고려의 건국 과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가 건국되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자, 신라 원래는 전국에 대한 통제권을 잃어버리게 되면서 경주 지역에 대한만 통제가 가능해지고, 다른 지역에는 각각의 호족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호족 가운데 가장 센 아주 기운이 넘치는 호족이 크게 두 개가 있어. 하나가 바로 견훤, 그리고 또 하나가 궁예씨가 되겠습니다. 견훤씨 같은 경우는 완산조, 지금의 전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면서 이 지역의 호족들을 끌어들인 다음에 후백제라는 나라를 900년에 새로 건국하게 되고요. 1년 뒤에 궁예씨 같은 경우가, 궁예는 애꾸죠, 애꾸. 네, 애꾸, 내가 바로 궁예다. 엄마니 반매옴. 이 궁예씨, 승려죠, 승려. 이 궁예씨 같은 경우가 바로 1년 뒤인 901년에 철원 중심으로, 송악을 중심으로, 요 북쪽 지역을 중심으로 마찬가지로 새로운 국가 후고구려를 건국하게 되면서 신라의 통일시대는 일단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치열하게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서로 간에 승부를 거니는 시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가, 누가 이기느냐? 최후의 승자는 견훤이도 아니고요, 궁예도 아니고요, 바로 왕건이라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이 왕건은 원래 궁의 부하였어. 궁의 2인자야. 2인자 넘버 2 2인자로 궁예 밑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 왕건이한테는 너무나 다행히도 이 궁예가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약간 정신이 나가 정신이 나가면서 좀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던지게 되죠. 정치적으로 무리수를 던지게 되다 보니 막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 죽여버리는 거야. 특히 이유 없이 죽이는 게 아니라 이유 없이 죽여요. 아, 재수없게 생겨서 죽여버리고, 어떤 놈은 기침하다 죽잖아. 막 기침하고 있었더니 궁예가 뭔 소리야? 누가 기침 소리를 내는가? 하면서 그냥 잡아다가 쳐 죽여버리고, 나중에는 자기 부인도 자기 아들도 쳐 죽여버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사람들이 이 또라이 궁예 밑에서는 생활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2인자였던 왕건을 중심으로 결국 궁예를 몰아내고, 사가닥 칼 안녕. 이제 궁예는 천사가 됐어요.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을 새로운 왕으로 하는 국가를 건설하게 되고요. 이 왕건이 같은 경우가 나라 이름을 다시 바꾸는 거야. 후고구려? 마음에 안 들어. 원래 중간에 이제 뭐 태봉이라든지 또는 뭐라든지 이름을 바꿨는데, 왕건이 다시 이름을 바꿉니다.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했어. 고구려 계승했으니까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나라 이름을 정하겠다. 뭘로 하지? 하나 지어볼까? 뭐 고구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 구려, 이것도 그렇죠? 구려는 너무 그러네. 고려, 그렇지. 구려도 아니고 고구도 아니고 고려. 고구려를 건국했다라는 의미에서 고려를 건국하게 되고, 이 고려를 건국한 왕건이 집요하게 신라를 챙겨주게 되면서 결국 신라는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라가 견훤이한테 되게 막 시달리고 있었거든. 후백제가 그냥 틈만 나면은
신라 땅으로 쳐들어가서 맨날 패는 거 있어. 한 대 쳐맞아. 또 한 3일 후에 또 와서 또 쳐맞아. 이렇게 하다 보니 신라 입장에서는 이거는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니잖니. 그래서 마지막 신라의 회의를 열어서 결국 나라를 들어다가 왕건에게 바치게 되고요. 자, 여세를 몰아서 후백제와 고려가 마지막 자웅을 가리게 되는데, 이때는 견훤이가 자기 자식한테 쫓겨납니다. 견훤이가 나이가 좀 많이 들었었는데 이 양반 같은 경우가 자식이 좀 많았어. 1, 2, 3, 4, 5 등등의 자식들이 있었는데요. 큰아들 같은 경우는 넷이 와우, 이제 내가 2인자야. 다음에 우리 아버지 죽으면 내가 왕이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지. 호호호호호호 웃으면서. 근데 어이없게도 견훤이 큰아들이 아니라 막내 아들이었던 금강이, 금강산을 좋아했나? 네, 이 금강이를 후계자로 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이제 열뻗친 거지. 뭐야? 우리 아빠 미쳤나 보네. 아니, 우리 아빠가 좀 정신이 좀 안 좋아지셨나 보네. 해서 이 큰아들이 결국 쿠데타를 일으켜 자기 동생은 좀 빨리 좋은 데로 보내드리고, 천사날개 달고 저기 궁의 옆으로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아버지, 견훤이 얼굴이 왜 이렇게 됐지? 견훤이는 절에다가 가둬버립니다. 아버지 절에서 생활하세요.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견훤이가 열받은 거지. 야, 이게 자식놈의 새끼가 감히 나를 밀어내고 우리나라를 독차지한다고? 건방진놈. 탈출합니다. 탈출. 어디로 가냐면은 왕건이한테 가. 그리고 왕건과 견훤이 크로스의 힘을 모아서 바로 후백제로 쳐들어가고요. 이 싸움에서 후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견훤이 입장에서는 되게 어떤 느낌이었을까? 자기가 세웠던 나라를 자기 손으로 무너뜨리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견훤은 바로 죽어요. 나라가 멸망되고 쓸쓸한 죽음. 얘도 천사 날개 달고 마찬가지로 옆으로 가. 궁의 옆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고려가 최종 통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936년인가요? 요게 후삼국 고려의 건국 과정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한국사 6강 신라의 몰락과 고려의 건국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발해가 또 다른 이 남북국의 하나였던 발해라는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